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제가 이쪽 대출업계에서는 유명한가요? 참 며칠 전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고객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카톡 상담을 안 받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카톡도 제가 상담 받는데요. 왜 카톡을 보내도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요?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닉네임 불러주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없는데요?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 또 알려줬는데 그 시간에도 그분 카톡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카톡을 보내볼 거야 하고 고객님 아이디를 알아가지고 카톡 아이디를 알아서 보냈더니만 고객한테 카톡은 갔는데 자기가 보낸 카톡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이제 이거 차트정 다 확인해 보니까 고객이 카톡을 보낸 건 카카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그 아이디 검색해가지고 제 거 아이디를 입력해서 검색을 누르면 제게 뜨는데 아이디 검색하지 않고 그냥 돋보기 모양이다 제 아이디 혹은 제 이름 김기호라고 이름을 입력해버리면 카카오 플러스라는 게 떠가지고 그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객분들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대출 상담하니까 거기서 내 담당자 이제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해서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이 원하는 대출금을 안전하게 받고 그런다면야 막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대출을 이용하셨다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제 아이디나 제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고객분들한테 해를 끼칠까봐,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추적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건너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잡아내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고소를 해버리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건 저하고 상담은 저한테 혹시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 당연히 무조건 제가 다 받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1차 상담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바빠요. 하루에 뭐 전화가 한 40-50통 정도 오는데 1차는 제가 무조건 다 받아요. 제가 다 통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 받고 저희 담당자 연락 드릴 거예요.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로. 무조건 1차적으로 제가 먼저 확인하고 이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품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걸 다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담당자라든가 저희 다른 뭐 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드리지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처음부터 제가 상담도 안 하고 그냥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왕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한 제 핸드폰으로 그냥 연락을 주세요. 또는 핸드폰으로 연락 달라고 문자를 주시던가. 문자로 상담은 안 돼요. 제가 이 손가락이 늦어가지고 카톡은 그나마 PC용이니까 키보드로 쳐서 뜨게 하는데 문자로는 상담 못 받습니다. 그냥 문자로 상담 요청을 남겨놓으면 제가 알아서 다 전화를 드리니까 항상 가능한 전화를 하고 카톡으로는 반드시 아이디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이디 찾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꼭 저인지 상담한 전화번호가 제게 맞는지 이거 꼭 체크하세요. 이거 잘못 도용돼 가지고 혹시라도 사기당하신 분이 계실까봐 솔직히 좀 걱정스럽긴 해요. 어찌됐든 맞긴 했지만 절대 저 아닌 다른 사람하고는 우선적으로 상담하는 일은 없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가 자가용, 크게 분류를 따지면 그리고 영업용이 있죠. 그런데 현재 자동차 담보대출로 가능한 상품 자가용, 영업용 다 됩니다. 영업용도 영업용 화물차 대부분이 화물차죠. 영업용의 경우에는 화물차 담보대출 취급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할부사들이. 근데 저희 쪽에서는 영업용은 취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가용에 한해서만
자가용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자가용도 뭐 일반 승용차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1.5톤 미만의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물차도 우리 1톤 화물차 있고 뭐 1.5톤 뭐 2.5톤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1.5톤까지만 그 승용차는 다 포함이 되고 뭐 당연히 국산차라든가 외제차라든가 뭐 화물차라든가 다 가능은 하고요. 자, 그리고 직업 뭐 무직자,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 증빙 안 돼도 돼요. 다만 재직과 소득이 증빙이 되는 분들은 거기에 뭐 신용이라든가 부채 내역에 따라서 차량 시세 이상의 자금을 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뭐 주행거리를 보면 대부분 20만 킬로미터 미만의 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17만 킬로 이상이 되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7만 이상 탄 데다가 뭐 사고 이렇게 한두 건 있어버리면 바로 차가 떨어져 가지고 차 시세가 안 나와서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만까지는 가능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17만 미만인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 시세, 이건 주행거리죠. 주행거리, 그리고 이건 직업, 그리고 차량 시세. 차량 시세는 500만 원 이상의 차량에 한해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도 취급을 하는 금융사가 있긴 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대부분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거고요. 다만 이 차량 시세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파는 그 차량 시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매매상에서 500만 원을 판다. 그럼 금융사 시세로는 한 400, 300 이 정도밖에 2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매매상의 경우에는 자기네들 그 매매상 비용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까지 플러스 되니까 좀 더 비싼 거고 금융사는 그보다 더 낫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부 차량의 경우. 할부 차량은 할부 잔액은 중요하지 않고 설정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세를 뺀 금액이에요. 이게 가능 금액. 그러니까 뭐 할부 잔액이 2천만 원 남았지만 아니야, 할부 잔액 2천 남고 시세가 2천이다. 근데 설정 금액은 올라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네. 그럼 이거는 1,000만 원 정도는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할부 잔액이 1,000만 원 남아 있고 차 시세도 1,000인데 설정 금액도 1,000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설정 금액에서 시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설정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돼요.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민원2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공인인증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공인인증서로 항상 로그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로그인을 해가지고 자동차 등록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뭐 자동차 갑부, 을부 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갑부는 현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고, 을부는 이 차의 압류라든가 설정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을부를 떼보면 내 차의 설정이 얼마나 돼 있고 압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설정 금액이 낮네?
시세보다 낮네? 그러면 신청하시는 거고, 시세보다 높네? 아니면 비슷하네? 그러면 어렵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을 대안하는 조건으로만 취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차들 중에서도 외제차를 소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그분 사례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그 이상한 격이 때문에 그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남의 이름하고 아이디까지 도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을까요? 진짜 사람들이 아이고. 자, 현재 이분께서는 무직자십니다. 무직자인데 소유하고 있는 차가 아우디 A6예요. A6고 이게 2018년식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정도, 약 2만 킬로 정도 되는 차입니다. 자, 고객님께서는 이 차량으로 해서 담보대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2018년식이면 그럼 신차로 구입하셨나요? 중고차로 구입하셨나요? 그러니까 신차로 구입. 오, 그러세요. 그럼 현재 신차할부 있겠네요. 신차할부 있겠네요. 그랬더만 아니요, 이거 현금 주고 3,000대요. 아우디 A6를 현금을 주고 살 정도면 참 부럽다라는. 내 차 지금 좀 있으면 10년 돼 가는데 바꾸고 싶은데 현금을 얻고 할부를 끊자니 매달 갚아 나갈 일 생각하면 답답해서 그 돈 진짜 나갈 생각 깝깝한데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워. 진짜 정말 부러워. 근데 또 현금 주고 살면 굉장히 또 현금이 꽁돈 나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 아까운데. 자, 어찌됐든 이분은 능력이 있으셨나 봐요. 차를 구입하실 때는. 근데 지금은 이 차로 인해서 담보대출을 요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현금 차량, 계산하기 너무너무 편하죠. 일단 설정 없잖아요. 현금 차량. 설정 없으니까 차량 시세가 중요한 거죠. 차량 시세 확인해 보니까 3,800만 원까지 가능했어요. 아니, 3,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답딱 나왔네요. 고객님은 뭐 조회를 이제 해 봐야겠지만 차량 시세만큼은 거의 대출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용에는 이상이 없다는 조건 하에. 저 그렇게까지 돈 많이 필요 없는데요. 그러세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필요 자금이 2천만 원. 차량 시세가 3,800인데 필요 자금 2천만 원이면 뭐 차 시세보다 훨씬 낮으니까 뭐 이거 진짜 신용에만 이상 없으면은 신용이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그냥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회를 해봤더니만 조회 결과 3,800이 안 나와버렸어. 3,700만 원. 3,700만 원까지 가능했고 금리는 16.94%. 자, 간혹 가다가 금리가 좀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신차할부를 이용해 보신 분들의 경우에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차할부는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뭐 낮게는 3%, 6% 뭐 이런. 근데 자동차 담보대출은 신차할부가 아니죠. 중고차 담보대출이라고 봐도 돼요. 중고차 담보대출에서 또 다 이렇게 이자가 높은 건 아니에요. 낮은 데는 낮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이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일반적으로 10%대 중반에서 후반, 신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20%대까지도 나와버려요. 거기에 비하면 이분은 평균 사이즈 금리가 적용된 게. 그래서 근데 이분은 뭐 쿨하게 그냥 2천만 원만 이용할게요. 바로 해가지고 당일날 승인이 나버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돈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못 산,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닐 것 같아. 근데 말하기 그렇고 해서 일단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로 딱 필요한 것 이용하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또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외제차 담보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이용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께는 현재 차 시세가 3,800이잖아요. 차 시세가 뭐 가면 갈수록 떨어지긴 하는데 워낙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의 경우 그럴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후순위로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선순위가 되죠. 이게 기존에 할부가 없으니까 선순위가 되고 2천을 이용을 했으니까 차량 시세가 3,70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달 후에 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이분은 1,700을 또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이용했다. 그러면 선순위도 이용하고 나중에 후순위로도 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후순위 이용할 때 만약에 뭐 금리가 더 낮게 나오진 않겠지만 건수가 두 건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나눠지게 되는데 금리가 비슷하다. 그러면 기존의 선순위를 대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죠. 대출은 어찌됐든 건수가 적어야지 신용등급이 덜 떨어지니까. 자, 오늘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외제차를 담보로 해서 자신이 필요하신 자금에 대해서 자금을 이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가능한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도용당하고 나니까 솔직히 좀 너무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고객분들이 전 줄 알고 상담했다가 어떤 피해를 보실까봐. 그러니까 꼭 제 핸드폰으로 가능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하게 된다. 혹시나 카톡으로도 상담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제 핸드폰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러면 그건 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1차적인 상담 무조건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